제오장 마지막 한 발, 지축을 가르는 시위. 구성루 누각위, 바부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곁을 지키던 청나라 병사가 허리를 숙이며 악사리에게 보고했습니다. 대인,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작하겠습니까? 악사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묵직한 만주활의 끝이 뭉툭하고 구멍이 뚫린 커다란 효시를 걸었습니다. 악사리가 시위를 힘껏 당겨 하늘을 향해 놓았습니다. 휘 잉 마이너스.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효시의 울음소리가 회령의 하늘을 갈랐습니다. 그것은 시합의 시작이자 조선 무관들의 길을 단칼에 꺾겠다는 청나라의 오만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잔향이 가시기도 전에 집궁 군관이 목청껏 외쳤습니다. 종순, 각기 마지막 한 발씩 남았다. 수백 명의 관중은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사대를 주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세 무관은 49발을 모두 명중시켰습니다. 이제 단 한 발, 이 마지막 화살로 오늘의 진정한 신군과 조선의 자존심이 결정될 판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수, 좌측의 허정도. 그는 침착하게 시위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수천 개의 시선이 쏟아내는 위압감 때문이었을까. 만 개의 순간,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쉰-퍼. 화살은 관역 가장자리를 스치며 불과 일치 반 차이로 바깥에 박혔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깊은 탄식이 터져나왔고 악사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두 번째 사수, 중앙의 박치문. 그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활을 높이 들었습니다. 25과 수없이 훈련해온 그였지만 마지막 발의 압박은 태산보다 무거웠습니다. 화살이 날카롭게 날아갔으나 종이 한 장 차이로 관역 옆면을 스치며 땅바닥에 꽂혔습니다. 아! 조선 백성들의 얼굴에 절망감이 스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명, 우측 끝에 25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수, 우측의 25. 그가 화살통에서 마지막 애기살 편전을 뽑아들었을 때였습니다. 25의 예리한 눈이 멈칫했습니다. 편전의 깃털 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들떠 있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쏘았다간 화살이 공중에서 휘어버릴 게 뻔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25은 당황하지 않고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가슴을 졸이며 지켜보던 사촌 동생 천이 유공가 있었습니다. 25의 짧은 손짓에 유공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가장 아껴두었던 결이 완벽한 최상급 편전 하나를 꺼내 사대로 달려나갔습니다. 화살을 건네는 찰나 두 사람의 손끝이 맞닿았습니다. 형님, 제 기운까지 담았습니다. 천희의 간절한 염원이 화살을 통해 25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5은 유공이 건넨 화살을 통화에 밀어넣었습니다. 대흑각궁이 휘어지며 내는 둔탁하고 기괴한 비명이 정적을 깼습니다. 25의 등 근육은 터질 듯 부풀어 올랐고 활을 쥔 줌손은 대지를 누르는 바위처럼 고정되었습니다. 바부타는 술잔을 멈춘 채 자리에서 반쯤 몸을 일으켰고 악사리의 비웃음도 어느덧 경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25은 바람의 흐름조차 멈춘 듯한 찰나를 포착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입술이 낮게 벌어지며 주문처럼 읊조렸습니다. 지응향, 파악-. 시위를 떠난 화살은 형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기가 폭발하는 듯한 소음만이 구성루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130보밖에 관역이 뒤로 크게 휘청이는가 싶더니 곧바로 관역 정중앙의 붉은 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화살은 관역을 관통하고도 기세가 꺾이지 않은 채 그 뒤편의 돌담까지 박살내며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잠시 동안의 정적. 이내 바부타가 잔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과연 천하 제일이로다. 저 무관을 내 앞으로 당장 데려오라. 구성루는 터져나오는 함성으로 무너질 듯 진동했습니다. 유공은 주먹을 꽉 쥔 채 형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방금 자신이 건넨 화살이 악사리의 비웃음을 가르고 조선의 긍지를 뚫어버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각 위로 올라온 25기 예를 갖추자 바부타는 성큼 다가와 그의 어깨를 덥석 잡았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명궁을 보았으나 오늘 내 놈이 보여준 사법은 가히 귀신이 곡할 수준이로다. 바부타는 자신의 보검을 풀러 탁자에 내려놓더니 호령했습니다. 여봐라. 은괴를 가져오고 황제께서 하사하신 수를 따르라. 눈부신 은괴 20냥과 최고급 황라 비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 20냥이면 쌀 수십 가마니를 사고도 남을 거금이었으나 25개게 그것은 돈 이상의 가치, 즉 굴복하지 않은 조선의 기계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바부타가 직접 따른 술잔을 단숨에 들이키는 25개 목을 타고 타는 듯한 열기가 넘어갔습니다. 바부타는 뒤에 서있던 유궁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기 서있는 아이는 누구냐? 화살을 갈아주는 기계가 예사롭지 않더구나. 제 사촌 동생이자 제 활해결을 가장 잘 아는 아이입니다. 시종 하나가 활을 빼앗아야 한다고 속삭였지만 바부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명검은 주인을 알아보는 법. 저 활은 저자의 손에 있을 때만 지응향의 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날 밤 두만 강변은 횃불과 웃음소리로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연회장 한 구석에서 이시복이 조용히 유궁을 불렀습니다. 유궁아, 보았느냐? 힘이 정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기회가 적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을 한자도 빠짐없이 기록하거라. 유궁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종이를 매만졌습니다. 그것이 훗날 2024년에 최세리가 읽게 될 천위궁감의 가장 찬란한 페이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시복 흥룡강의 지휘관 당시 28세, 항렬성주의시 17세 손시자 항렬, 나이 이유공보다 4살 위, 활동 1654년 제1차 나선정벌 당시 함경북도 병마우후 병급장군과 동생 천위유공 함께 참여, 조총군과 사수들을 이끌고 흥룡강 본류 전투를 승리로 이끈 특징 대흑각궁의 초대주인, 조카인 이유공의 믿음에 보답하듯 전장에서 철혈사법의 정수를 보여주며 가문의 명예를 드높임. 이유공 가문이 안목이자 실전의 귀재 당시 24세, 항렬성주의시 18세 손 유자 항렬 25개 조카 항렬, 아명천위, 나이 25보다 4살 아래, 활동 1654년 제1차 나선정벌임이 실전 경험을 쌓으며 조선군의 위력을 확인, 1658년 제2차 나선정벌 신류 장군에게 제 숙부의 시복는 나보다 더 뛰어난 궁술과 담력을 지닌 자라며 적극 추천, 본인 또한 재출정하여 숙부와 함께 흥룡강에서 러시아 함대를 섬멸, 특징 12차 정벌을 모두 겪은 베테랑이자 가문의 인재를 알아본 안목을 가진 인물, 미호천의 평리 가문의 기초를 닦음, 박치문 당시 29세, 출생 1617년 광해군 9년, 특징 부북일기의 저자, 28세에 묵과에 급제하여 변방을 지킨 무관의 삶을 기록으로 남겨 세리에게 역사를 전달하는 인물, 허정도 당시 31세, 활동 1645년 효종호위 무사, 회령부사, 정삼품 이상이 무관, 특징 청나라 사신들 앞에서 145M 관역을 꿰뚫어 조선의 기계를 보여준 신궁철혈사법 완성이 큰 기여함.